자, 이제 35번부터 쭉 가겠습니다. 35번부터. 자, 35번은 이제 무관한 문장인데, 무관한 문장은 앞에 1번 앞에서 핵심 내용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것과 맞지 않는 거를 제거하는 거라고 했었죠. 네, 가볼게요. 그럼 일단 1번 앞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성적인 게 그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챌린지에 세모할게요. 사실 여러분 이 챌린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단어인데, 챌린지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좋은 뜻일 때는 도전의식, 수능에도 한번 나왔어요.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준다. 도전의식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쁜 뜻일 때는 difficulty 쓰세요. difficulty 일단 쓰세요.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챌린지도 있지만 분명 이점도 또한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대조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보셔야 되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내성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등호 표시하시고, 내성적이라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far less likely to make a mistake,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무심결에 다른 사람들 막 모욕 주는 거 있죠.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막 모욕 주는 이런 거 안 한다라고요. 장점 맞나요? 맞습니다. 자, 1번.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enjoy reflecting on their thoughts, 자신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 지루함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 자국 없어도. 이것도 뭐예요? 장점이잖아요. 즉, 이 advantage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면 장점, 장점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2번에 리스크가 나오는데 왜 나와요? 2번. 자, 이렇게 혹시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only요. 동그라미 하시고, 이 only라는 것은 한정을 시켜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독해정변 부사어 처리 연습에서. 근데 유일한 위험이라 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위험 나오면 약간 글의 연결성이 구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필자가 유일한 위험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1번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무슨 얘기했냐면 위험, 그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일한 단점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출제 원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유일한 위험인데, 네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직면할 유일한 위험은 뭐냐면 대디아야. People who do not know you, 너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that 야라 생각할 수 있대. 네가 말을 잘 안 하니까 내성적이니까 너 되게 냉담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or that. 자, 여러분 and, but, or 오른쪽에 that에 작대기 꽂으시고, 이 that 뭐랑 병렬될까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생각해봤으면 아까 어법 문제도 절대 틀릴 리가 없다니까.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병렬되는 겁니다. 너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네가 차갑다 생각하거나, 너를 모르는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해? 너는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You are better than them. 네가 지금 자기들보다 낫다라고 네가 지금 생각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새끼 뭐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네? 이렇게 이제 남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risk. 자, 이번에 risk에 세모 한번 하시고 단점 나왔습니다. 또 3번 찍은 애들이 있어요. If you learn how to open up just a little bit. 그럼 여기 갑자기 왜 열어요 선생님? 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 그 수은 누출 그 삽입 문제에도 이 코드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약간이라도 좀 네 의견과 생각을 좀 열어준다면, 생각이 있어 좀 열어준다면, 내성적이니까 열어준다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그 두 개의 세상에서. 여기서 두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뭐 남들과 함께 지내는 세상과 그냥 너만의 생각 이 두 가지에서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겠죠. 좀 어렵죠. both words가. 여튼 해결책 잘 연결됩니다. 4번. 내성적인 사람은 여기 갑자기 이런 말 나와. prefer A to B. prefer A to B는 A than이라고 했었죠. 물론 than을 쓰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의미적으로 than이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을 좋아한대요. 자, 여기 해결책 나왔는데 갑자기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 좋아한대요. 근데 뭐라고? 뭐처럼? 네가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그러는 것처럼 내성적인 애들도 온라인 좋아한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무관한 거 끄집어낸 다음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검토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4번이 정답을 생각하면 3번하고 5번 연결해봤었어야 됐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you can then 있죠. 화살표 하세요. then. 그러면 너는 stay true to your personality. 너의 성격, 여기서 introvert죠. 너의 그 내성적인 성격에 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냥 네 성격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선생님 이게 연결되나요? 그렇죠. 봐봐 여기 해결책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자 써볼까요? 여기가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결책은 뒤에 뭐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 해결책의 영향, 효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로? then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해 놓으시면은 게임 깔끔하게 끝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글 괜찮죠? 네, 상당히 좋았던 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나왔다고 딱 꺼버리지 말고 제발. 자, 좋습니다.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Carbon sink. 뭐야 이게? 자, 이것도 EBS 지문이니까 알아야 돼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막 생소한 단어도 생소한 개념을 미리 좀 해놨으면. 자, 몰랐다 하더라도 비동사 있으니까 이게 뭔지 생소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카본 싱크라는 건 자연의 특징인데요. 어떤 거냐면 흡수하고 저장한대요. 더 많은 탄소를요. 흡수 저장한대요. 뭐보다? 이 뭐죠? 이 카본 싱크가 방출하는 것보다 걔가 자신이 방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애들을 카본 싱크라고 하는데 우리 싱크대에 보면 이렇게 물이 슉 내려가잖아요. 거기로 이제 탄소가 내려가듯 이렇게 슉 흡수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흡수. 자, 그럼 이제 A 우리 배운 대로 해볼게요. A, B, C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arbon sink는 일단 연결되는 것 같은데 have been able to observe. observe 괜찮은데? 근데 뭐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냐면 대략 이러한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이 과도한 이산화탄소 이 동그라미 하셔야죠. 테티서 있습니까? 여기 그냥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지 이 과도한 이산화탄소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지 이게 과도한 탄소라고는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일단 X고요. B, its mass, its 동그라미. 그럼 it가 일단 카본 싱크 가리킨다라고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식물과 다른 유기 물질들은 또 흡수하고 저장한대요. 자, 흡수하고 저장한대요. 뭐를? tons of carbon, 많은 카본을요. 괜찮은데? 혹은 뭐 약간 찝찝하다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근데 여기는 완전히 X라고 볼 수는 약간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C, the value. 근데 봐봐. 그렇다고 B로 가면 안 되고 아직 C가 남았잖아. C를 읽어야 된다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내가 시간 관리 특강에서 얘기했다시피 두 개가 같이 다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바로 내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두 개 다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래 요즘 트렌드 중에 지금 내가 눈여겨보는 게 순서 문제에서 소거가 좀 잘 됐거든요. 소거가 잘 되는 게 한 문제, 두 개 다 연결되는 게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총 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평가원의 순서 일단 지문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여튼 두 개가 다 연결되는 그 패턴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매우 필요한데요. 자, C 읽어볼게요. The value of carbon sinks. 이 탄소 흡수하는 것을 가치는 대디하래요. 탄소 흡수하는 거 나왔고 탄소 흡수의 가치는 뭐냐면 자 그들이 자 데이도 정확히 가리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탄소 흡수층이 평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 속에서. 자, 뭐함으로써? 추가적인 과도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요. 자, 여기 지금 탄소를 제거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도 탄소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을 맞춘다 되기 때문에 여기 C도 아주 괜찮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B하고 C가 둘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 이거는 이제 아무리 봐도 여기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얘도 연결 괜찮고 얘도 연결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되는데 B 아니면 어차피 C이기 때문에 B 다음에 C가 올지 C 다음에 B가 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C 다음에 B로 가보겠습니다. C, B. One example of carbon sink.
자, 여기서 example의 등호 표시가 한 가지 예시래요. 카본 싱크의 한 가지 예시가 바로 뭐다? 숲이래요. 그 다음에 B로 가면 여기 이제 plants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식물들. 식물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숲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되고 이 숲의 예시가 나오는 거죠. 숲의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숲에서의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카본을 흡수하더라. 그래서 카본 싱크 나왔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뒤에 however 그러나 여기서 however가 사실은 앞에 말을 역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major 형광펜. 요즘 이 however도 요런 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however 뒤에 이렇게 최상급 표현, 강조 표현이 오잖아요. 써볼게요. however 뒤에 최상급 강조 표현. 그럼 이때는 어떤 나열의 기능을 합니다. however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지구의 주요한 카본 싱크는 바다다. 다시 숲이 하나의 예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요한 카본 싱크 예시가 뭐다? 바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바다는 뭐냐면 이게 예시 1이면 얘는 예시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아주 잘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B, C는 왜 안 될까요? 요거 이제 보시면 바로 알겠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미 예시 그 바다의 예시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예시는 숲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하나의 예시가 숲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주요한 건 바다다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바다가 있는데 하나의 예시는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C, B가 된다라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C, B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가 여기 A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가 뭐라고 우리가 판정이 된다? C라는 게 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인지 B인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C 다음에 이제 A가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B를 E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A는요 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A에서 세 개의 바다들이 그 일의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다는 지금 여기서 처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다시 여기서 바다 얘기가 나오는데 바다는 지금 여기서 처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답 딱 나오죠. 어떻게 가야 된다? B 다음에 A로 나와야지 바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CO2는 어떤 CO2야? 방출됐어. 산업 과정에서 방출된 CO2는 엄청나게, 자 부사 중에요. 엄청나게 증가시켰대요. 뭐를?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을 증가시켰답니다. 여러분, 카본 싱크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다? 대략 이 초과 CO2. 그럼 초과 CO2가 뭐래요? 증가시킨 이 CO2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거의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바다가 거의 그 일의 주요한 부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 다시 포인트가 뭐다? 두 개 다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 예시와 또 여기서 이제 예시를 판단을 해가지고 뭐가 앞서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랑 이걸 연결하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37번이요. 당황스러웠었던 문제. 조금 글이 빡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거 좀 더러운 사설 문제도 앞으로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저도 사설을 하고 있는데 더럽다고 하면 안 되죠. 자, 37번 같은 경우가 완결성 측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나와요. 답은 나와요. 일단 문제 풀이를 얘기하고 왜 이게 좀 풀 때 제가 여기 써놨네요. 연필로. 글이 더러워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잊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말을 왜 하면 안 되냐. 강사가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장에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그때 독해전에서 얘기했죠. 평가원이 지난 1994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답이 낸 게 틀렸다라고 인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야 몇 년 지났냐 그러면 20 몇 년 지났잖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복수 정답만 한 번 인정했어요 영어는.
그것도 통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고 정답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상한데 이것도 되죠. 이런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답은 나온다 생각하는 자세. 다시 요거 내가 한번 써줄게.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 답은 있다라는 확신 가져야지 문제 이상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건 지문적으로 좀 별로긴 합니다. 자, 보세요. 한 국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부정어 처리. not new니까 new의 반대말. 원래 있었다는 기존의 것이야. 그렇죠? 뭐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우리나라도 홍보하잖아. 막. 이런 건 기존에 있었던 거래. 그런데 조건인데 뭐에 대한 조건? Trying to create soft power. 아니 이게 씨발 갑자기 왜 나오냐 이거야. 아니 교수가 읽어도 이거는 씨발 빡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알겠지? 이때 이사하고 써. 진짜 써. 이거 써. 아이 뭐 지문 쓰레기는 하지 말고 써. 어쩔 수 없어. 네. 자,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자, 부사 중요하죠? 엄청나게 바뀌었대. 자, 뭔지 모르겠는데 조건들이 지금 바뀐 거야.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조건들이 바뀌었대. For one thing, 우선. 자, 요거 형광펜 한번 하시고. 일단, 우선 이런 뜻이 우선. 그럼 이제 아니 여기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복수명사 보이니? 바뀌었다라 했기 때문에 조건들이,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해줘야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무슨 얘기 해준 거야 지금? 우선 첫 번째 바뀐 거에 대한 조건이 나오겠어요. 그럼 난 처음에 그릴 때 생각을 했어. 아니 씨발 이게 복수명사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었다 했으니까 첫째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뭔가 둘째, 셋째 나열의 어떤 시그널도 분명히 있겠구나. 이제 기존의 평가원 기조에 따르면. 근데 여기 없어요. 자, 이제 문제도 풀립니다. 자, to begin with, 일단 거의 이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은 지금 이제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바뀐 조건인가 봐. 소프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싶어. 어쨌든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 C.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A가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술적 발전은 라이트의 화살표 뭘 만들었냐면 급격한 감소를 만들었대요.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비용에 있어서의 감소. 자, 지금 이게 갑자기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이건 갑자기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자, 기술의 발전이 정보 처리의 비용을 감소시켰다는 건 민주주의와 너무 관련 없는 소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안 된다. 같은 말 이어야 돼 무조건. 항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제자들은. 이 같은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해야 됩니다. B. In such circumstances.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죠. 어떤 민주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뭐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 이게. 복수명사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바뀌었잖아. 좀 제너럴하게는 조건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어쨌든 그 첫 번째 지금 디모크라시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보자. 그럼 괜찮네. 그럼 연결되는지 볼게. 내용까지 확인해야 돼. 이런 민주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외교라는 것, 어떤 외교예요?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향하고 있는 외교가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과에 뭐만큼? 기존의 그 외교적 의사소통 누구 사이에? 자, 이런 전치사고 중요해요. 리더들 사이에. 야, 여러분 기존에는 외교 어떻게 했어요? 정상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이제 뭐가 중요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democracy, such circumstances, 그다음 public opinion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C. 사람들이 압도될 때, 정보의 양에 압도될 때,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압도될 때 그들은 difficulty 세모,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갑자기 민주주의 얘기인데 정보가 많으면 사람들이 집중 못한다? 역시 너무 무관한 문장.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B는 속어법으로 잘 왔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스타트 좋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민주주의 갑자기 여기서 또 무슨 말 나오냐면 정보가 힘을 만듭니다. 흐름이 조금 빡치는 흐름이긴 해요. 자, 정보가 권력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의 훨씬 더 많은 인구의 부분들이 바로 그 힘 뭐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이랑 최대한 이어서 연결을 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어떤 영향?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B 다음에 A냐 C냐 요건데요. 이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갑자기 또 주어가 뭐가 나오냐면 기술 발달이 나와요. 기술 발달. 기술 발달 때문에 비용이 감소했다. 정보 처리 비용이 감소했다. 자, 다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화제가 뭘로 바뀌어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정보 처리 비용이 감소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지잖아. 주어가 여기서 조금 연결이 약간 좀 맞나 싶다고. 그래서 C로 가도 C에도 무슨 말 나오냐면 사람들이 정보의 양에 압도될 때 그들은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도 지금 이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좀 빡치는 게 B 다음에 A, C를 보면은 이게 좀 연결이 좀 둘 다 괜찮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뭐 정보의 그 정보 처리 비용이 줄어들다랑 대충 같은 말이다 이렇게 퉁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기술 얘기가 나왔다고. 기술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말? 이런 느낌이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확정을 했는데 AC의 지금 아까랑 똑같은 상황에 36번이랑 AC의 어떤 판정이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AC가 연결되는지 CA가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는 거. 바로 요 판단,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AC가 너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CA는 연결되지 않아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정보 비용 감소했는데 그 결과 기술 때문에 정보의 처리 비용이 감소했는데 그 결과 정보가 폭발했고 이것이 뭘 만들었다? 풍요의 역설을 만들었다. 역설에다 이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정말 평가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풍요의 역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양립할 수 없는 게 공존하고 있을 때가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봐봐. 정보가 많아. 근데 주의와 집중은 어떻게 돼? scarcity 세모. 마이너스. 줄어든다는 거지.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많으니까 오히려 관심 안 가져. 그렇게 정보가 많은데도 이게 역설인 거지. 근데 C 읽어봐봐. 칠판 봐봐. 왼절에 부사를 표시하고 사람들이 정보에 압도당할 때 이거 뭐랑 같은 말? 정보가 많다라는 거잖아. 그치? 집중한다 못한다? 못한다란 말 나오잖아. 그럼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AC가 연결된다라고 한 다음에 정답은 BAC로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CA는 왜 안 되나요? C의 끝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집중, 뭐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집중이 희소한 자원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다?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는 사람. distinguish A from B. 중요한 정보랑 그냥 배경의 어떤 컬러를 달그락거리는 것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해결책의 느낌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패러독스의 해결책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구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시 A는 뭐야? 구별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는다랑 이어질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거 납득되십니까? 납득되시죠? 그래서 정답 BAC 간다. 근데 여기 이 연결 조금 구리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어때요? 답은 있다는 확신하시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소프트 파워 씨발 뭐야? 어쩔 수 없어요. 소프트 파워는 뭐 옛날 국가 간에 권력 싸움에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하드 파워나 무기나 막 이런 걸로 그 권력을 지탱하는 거고 국가 간에 소프트 파워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런 설명을 좀 하던가 아니면 빼던가. 죄송합니다. 자, 혼자 좀 해봤어요. 자, 38번. 어쨌든 답은 맞출 수 있다. 자, 교훈이 있습니다. 36번에서 두 개 다 연결되는 상황이 요즘 많이 등장한다. 근데 그게 해당 문장이랑 첫 줄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한번 다른 단서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 요거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순서 문제에서 저 대성에서 이렇게 수능 플러스 이런 거 막 순서 삽입 책 같은 걸로도 강의를 했는데요. 8문제 있으면은 한 이렇게 두 개 다 연결되는 케이스가 한 두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소거가 잘 되는 거 한 4-5문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때 어떤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체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삽입할 문장이랑 그냥 문장이 있으면 그냥 문장부터 읽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시면요, 관광이라는 것은 자, simultaneously 플러스 동시에 일어난대요. 이거 나열의 시그널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In the realm of imagination 밑줄, 상상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EBS 지문이잖아, 38번은. 그러니까 이게 첫 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네가 EBS 공부를 안 한 거야. 아니, 사실 이거 되게 생소한 지문이잖아. 다시 정리해놔야 돼, 평소에. 생소한 지문들은. 아니, 그렇잖아. 이게 납득이 바로 돼? 아, 관광은 이건 이해되지. 물리적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 상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자, 영화와 문학과는 대조적으로 관광은 리스트 뭘 만들어요? 실제의 만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가면은 거기에 진짜 실제로 가고 막 베니스 가면 곤돌라도 타고 놀 수 있잖아.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조가 나오네요. 남아있다고요. 뭐와 딱 결부돼서 Sphere of Fantasy, Dream, Wish and Myth. 자, 정리해보면 자, Imagination A라고 하고 Physical B라고 해볼게, 얘들아. 관광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데, 자, 거기다 Real, Tangible World은 그럼 뭐예요? 당연히 A요, B요? B죠. 그쵸? 우리는 관광을 하면 이걸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에도 남아있는 거다? 판타지 그대로 있는 거다. 상상력, Imagination이 있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Thereby, 따라서 관광은 역시 주어 똑같이 관광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이런 mythological idea, 그 신화적인 생각, 여러 가지 판타지의 어떤 실제로 이걸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1번.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 자, 근데 이게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자와 후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자와 후자는 그 앞에 뭔가 언급된 두 가지 대사가 이렇게 통통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앞문장에서. 앞문장이 없어요. 앞문장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의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해 볼게. 일단 이게 앞문장에 없다. 전자, 후자 두 가지가 대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간 관리 특강에도 얘기했지만 데이. 평가는 항상 데이 그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 이 데이 여기 보시면 또 데이 experience, 자기가 경험한다고 해요. 경험한다. 그럼 여기서 이 데이는 상상 속에 남아있다. 여기서 데이는 어떤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지만 여러분들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지만 당연히 누구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오지 않죠. 아, 그렇네요. 여기 1번에서 갭을 느껴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런데요, 이걸 좀 어렵게 풀어본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 그 평가 이런 이 암묵적인 규칙이 좀 짜증 나는데 이 앞에 문장을 항상 기준으로 보는 건데, 선생님 여기 후자요. 후자가요. 여기 보면 두 개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반면에 A도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후자를 A로 박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A의 경우에 선생님 데이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Fantasy, Dream, Wish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상상 속 세상 속에 남아있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푸신 분 계세요? 없다고요? 난 여기 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선 갭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 여기 2분이요. 이게 13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휘 문제로 옆에 써볼게요. 제가 부사어 처리 연습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2분 뒤에는 항상 something unlikely,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보세요. 아이 쉬워, 봐봐. 원숭이는 뒤에 빈칸이야. 자, 1번 나무를 잘 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요? 그렇게만 됐으면 잘 탄다겠죠. 근데 앞에 2분이 붙잖아. 심지어 원숭이도 나무를 잘 탄다,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진다지. 그러니까 something unlikely가 와야 된다고. 그럼 봐봐. 네가 만약 여기를 이 순서대로 한 문장 건너뛰어서 여기를 잡은 다음에 상상 속에서 이런 판타지나 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해서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2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도. 왜? 심지어 상상 속에서 상상이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심지어 원숭이도 나무를 탄다.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여러분들이 갭을 어찌됐건 느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느껴야 되고 이걸 막 전자후자를 네가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A를 집어넣어서 상상이라고 한다 해도 그래도 이분 때문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걸 출제한 사람은 무슨 코드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1번에 딱 넣으면 차이가 있대. 뭐와 뭐 사이에? 막 이렇게 히말라야의 영화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걔들이 직접 일어나서 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때 후자의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고 이게 후자겠죠? 직접 간 경우. 그럼 봐봐. 이분이랑 정확히 찰떡궁합된다. 심지어 직접 간 경우에도 사람들은 상상 속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실제로 거기에 직접 가도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거 가지고 간다. 그 속에서 그 상상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데이도 완벽하게 해야 되죠. 여기 데이 누구예요? 여기 데이요. 여기 피플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복고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 정답인 경우 옛날에 그 쿠키 지문 아세요? 우리 독해점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역대 수능 삽입 오답률 2위였는데 진짜 그게 왜 오답률 2위일까? 1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근데 막 어떤 쌤들은 뭐 저는 알아요. 이게 1번이 논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이게 실전에서 맨날 푸는 문제마다 정답이 2, 3, 4, 5인데 갑자기 이렇게 평가원에서 1번이 나오면요. 사람이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그 심리.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게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푸시면 1번에서 갭을 정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나면 밑에는 뭐 계속 넘어갑니다. 그냥 뭐 그들의 생각이 이제 확인이 되고 직접 가서 확인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확인은 그냥 확인한 게 아니라 TV로 확인한 게 아니라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경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진짜 실제로 실현된 것이다. 자, 더즈에다 화살표. 그 결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타지, 드림 이런 것들은 훨씬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거죠. 뭐보다? 텔레비전 이런 거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갔다 오면은 진짜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잘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바로 1번에서 갭을 느끼셔야 되겠다. 오케이? 네, 좀 제가 설명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이게 멋이요. 아, 이거 해설 강의 남들 다 1시간 하는데 혼자 3시간 하고 진짜 큰일 났네 지금. 누가 듣는다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벗이 있는데 벗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요즘 나타난 트렌드인데 제 생각에 과거에 이렇게 벗을 많이 안 썼고 벗을 이런 식으로 안 썼어요. 순서 사위에서. 근데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뭐랄까 집착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벗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긴 그러난데 일단 역접이의 기능이 있어요. 역접이란 건 뭐냐면 앞의 말을 앞의 진술을 부정하는 거죠. 예, 요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쉽게 해볼게. 우리 형 착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 진짜 집에서 악마예요.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지 않다라고 완전히 앞에 말을 까는 거잖아. 자, 두 번째 대조. 대조는 제가 이거 양팔 저울이라고 했어요. 자, 대조라는 것은 자, 스타벅스는 조명이 뭐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디야는 파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디야 파란색이라는 게 스타벅스의 조명을 까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오케이, 이런 느낌. 3번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어요. 나열. 아까 순서 문제 나왔었어. 이 벗이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나열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뒤에 올소라든지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이라든지 강조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열로 쓰여요. 자, 무슨 말이냐? 나는 강남대성 좋아합니다. 일단 건물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 동료 선생님도 좋고 그러나 내가 가장 강남대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리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4번 뭐가 있냐면 느낌표, 조건, 단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뭔가 그냥 부록처럼 단 뭐뭐다 이건데 제가 한번 써보시면 너 시험 통과야? 너 시험 통과야? 단 그러나 피디님 좀 이동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 그러나가 앞에 말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통과야, 통과. 단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벗이 뭔가 역접이 아니고 앞에 말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직접 가면 상상을 가지고 거기 가면 그게 이제 확인이 돼. 단 이 확인은 이제 진짜 실제 기반한 거야. 이렇게 약간 조건 단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이 벗이 작년 9월 그 작곡 속도라는 게 빨라 보이지만 작곡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한 거야. 단 마지막에 삽입할 문장 단 이 펜으로 쓰는 것도 쉽진 않고 이거 한번 느끼려면 네가 한번 직접 써봐.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느낌의 벗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해 장면에서는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까지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적 느낌 가져가지고 좀 오늘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본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연함, 1번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갭을 잡아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요. 39번도 지금 충격적인 문제인데 이게 왜 또 충격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알던 평가원이 아니야. 바뀌었나 봐, 선생님들이. 약간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느낌? 집에 가서 이렇게 와이프를 봤는데 뭔가 좀 다 바뀌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비유가 되게 적절하지 않네요. 자, 이거는 오답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거 읽지 말고 논리적 단절을 생각하면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가장 대표적인 대조 구조죠. 쓰세요. 대조. 자, 어떻게 대조되고 있냐면 우리 얼굴에 두 가지 근육이 있대. 그 뭐랑 뭐냐? 나보자. 자, 1번 뒤에 보자. 여기 앞에 네가 읽어라. 충분히 쉬우니까. One neural system is 밑줄 voluntary control.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야? Under involuntary control. 그래서 자발적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B라고 하자. 비자발적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대. 자,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개인인데 손상을 당한 사람 voluntary 밑줄 A가 손상당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표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they 잘 들어? 그럼 여기 they 있어 없어? 앞에 they 확인해야지. 여기 individuals랑 연결 딱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내용도 이제 확인해야 돼. 시그널은 괜찮고 내용. 그럼 이 자발적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표정을 가지고 있죠. 왜요? involuntary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요거 몰랐으면 진짜 반성해라. deceive가 속이다고 deceitful 하면은 속이는 이에요. 속이는 표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발적인 표정을 못 찍으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 좋게 이런 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the emotion that you see, 네가 보는 감정은 그냥 어떤 감정이다? They are feeling,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여기서 they는 뭐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무방비하게 자기가 이제 비자발적으로 그냥 내는, 알겠어요? 진짜 그 내추럴한 감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A를 voluntary control 밑줄 A라고 하시고 lost 세모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됩니다. 네, 여기 보세요. 그럼 these people, 여기 마지막에 these people 있죠. 그럼 these people은 뭐야? 이 사람들. 일단 A라고 해볼게. 일단 they니까 연결이 되니까. 근데 내용이 완전히 나가리죠. 이 갭 트레이닝 맨날 했던 애들은 그냥 독해적이면 갭 트레이닝 거의 1단원 수준인데? 2단원 수준이야. 얘들이 지금 어떤 시스템을 손상이 시켰냐면 they control their involuntary expression. B가 손상된 애라며. 여기 갭이 있죠. 당연히 5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also 플러스 표시에 딱 해라. 또한 사례가 있는데, 의료적 사례가 있는데 뭘 보여줘? 이 동전의 반대편, 플립 사이드, 뒤집은 면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가 손상된 거, 여기는 B가 손상된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는 건데, 이 지문이 어쨌든 충격적이다. 그거 왜 충격적이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여기 보면 이 these people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복수형 테티서 these people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원래? 복수형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그게 존재하질 않아. 이 지문이 약간 충격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평가원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어 없었어? 평가원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찍은 애도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한데 막 4번 막 이상한데 찍은 애도 있을 텐데, 팩트를 알려줄게. 사실은 원서 읽어보면 이렇게 these people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연결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가원은 학생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형 정리의 시그널이 있으면 앞에 무조건 복수 명사를 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다는 거 이런 걸 약간 이제 탈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수능 오답률 1위도
such societiessuch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such societies에서 앞에 그럼 societies가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primitive community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보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했던 순서 삽입은 그런 것들을 지향해 왔는데 작년 수능 그리고 이번 평가원에서 이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낯선 와이프 이런 얘기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약간 막 소름 돋습니다. 아 근데 뭐 답이야 나와요. 자 중요한 거 쓰레기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시험장에서 답은 나오잖아. 풀이 원칙대로 하면은 워낙 쉽게 답이 나오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3 만들 때도 좀 이런 요소들 좀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이 6평에 있는 요소들을 좀 섞어가지고 아까 소프트 파워처럼 정말 뜬금없는 소재도 그냥 설명 없이 한번 넣어보고 이런 것들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완결성이라든지 이런 좀 촘촘함이 예전에는 되게 친절했었어.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출제자들이 좀 친절하게 진짜 가다듬고 했는데 요즘 좀 그냥 불친절하기로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불친절하기로 한 거지. 너희들한테 굳이 내가 뭐 이걸 또 손봐야 되니?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넌 맞춰야 되는 거고.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9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40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요양문 문제죠. 자, 요양문 문제 위에도 쓸게요. 역시 이제 가장 평가원의 단골 코드 뭐가 나왔습니까? 대조 구조가 나온 거죠. 요양문 읽어보면 vertical transfer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낮은 수준의 지식은 빈칸이래요. 뭐 필수적이다, 실용적이다, 쓸모없다. 뭐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가기 전에. 반면에 lateral transfer에서는 자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서로 대조라는 느낌은 가져야지. 선생님 그거 어떻게 가졌어요? however 가지고요. 빈칸한 지식이 도움이 되지만 별로 요구되진 않는다. 그러면 vertical transfer랑 lateral transfer의 특징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틀린 사람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틀린 애들은 빈칸의 접근법 자체가 완전 잘못된 애들이야. 잘 들어. 요양문 완성도 빈칸이랑 똑같은 거야. 빈칸 두 개를 채우는 거잖아. 애매할 때는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알겠어? 지문에서 근거 찾아야 돼. 그래서 그 틀린 애들은 지금 특히 B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되게 쉬운 말이거든. B에 무슨 말이 들어가서 이게 딱 정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갈게. 어떤 영역에서는 주제가 자 이거 또 구문 24죠. 쌓이죠. 어디 위에서? 서로 위에서 쌓인데 어떻게? 밑줄 위계 질서가 있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오네. 학습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before 우리 구문 24에서 배웠죠. 순차 해석하면 그리고 나서예요. and then 알겠어요? 하나를 마스터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다음으로 가야 된다. 예시 나와요. 심지어 예시 2개 나와요. 땡큐. 2개 나오면 진짜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초등학생이 나오네? 와, 뭐야. 자, 초등학생이 아마도 더하기를 마스터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moving to multiplication. 곱하기로 가야 돼요. 왜냐면 곱하기는 더하기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이해돼? 더하기를 해야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더하기를 해야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카메라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아, 소름. 더하기라고. 그래야 이 화살표랑 똑같은 거야. 더하기. 곱하기. 두 번째 예시. 의대생은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인간의 해부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해부를 알아야 뭐 할겠니? 수술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맹장 뭐 단절 수술 이런 거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만약 네가 맹장이 어딘 줄 알지 못하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일단 해부하고 닥치고 공부를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 vertical transfer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거? 이러한 상황이요. 지금 정리해 보면 어떤 하나를 배우고 나야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땡땡하고 설명해 주네요.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뭐 함으로써 building on 어디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더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 위에서요.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다고요. 됐어요? 자, in other cases 플러스 표시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지문이
두 부분으로 쪼개지는 거죠. 야, 뭐 여기까지는 했겠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나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의 주제의 지식이 may affect learning a second topic.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비록 뭘 할지라도 첫 번째 게 여기 이런 말 나오네. Isn't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second.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냥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필요하지는 않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 필요하잖아. 여기는 그냥 before만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는 앞에 게 뭐 하는 거야? 필요한 건데 얘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Knowledge of French. 여기 또 예시가 나오네. 예를 들면 없어도 바로 파악해야지. 자, 프랑스어의 지식은 isn't essential. 필수적이지 않대. 스페니쉬 배우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더하기가 곱하기를 배우는데 어때요? 필수적이잖아요. 이런 느낌 딱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조니까요. 반대 상황 그냥 뒤집으면 된다고. 자, 그런데 knowing French, 프랑스어를 아는 게 스페니쉬에 도움이 된다고. 왜? 많은 단어가 서로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밑줄 그어놓자. helpful, 도움이 돼.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을 배우는데 필수적이진 않을 때 그게 refer, transfer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이해돼? 둘이 연관이 있고 도움은 되는데 필수적이진 않은 거야. 얘는 필수적인 거고 얘는 필수적이지 않은 거지. 잠깐만. 그러면은 선택지를 봐봐. vertical transfer에서 그 요약문 봐봐. 낮은 지식은 뭐라 해야 돼요? necessary, essential. 지문에 있는 말로 necessary, essential.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겠어요. 여러분 3번 죽어도 안 됩니다. 3번 완전 반대말. 그리고 practical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이 잘 들어. 비슷한 말이 있으면 제발 지문에서 찾아. 어디 이게 실용적이란 말 나왔어. 지문에서 한 번도 실용적이라 얘기한 적 없어. 그러나 요약문 두 번째 줄 lateral transfer의 경우에 있어서는 빈칸의 knowledge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야, 이 부분 여기 똑같이 있잖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요구되진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지식이었지? knowledge of the first topic. 선생님 저 이까지 안 읽었는데요. 닥쳐! 그래도 여기 위에서도 first 또 나오잖아. 맞아? 그럼 B에 들어갈 말이 뭐라는 거야? B에 들어갈 말이? first잖아. 이거 이해되니? 지금 이렇게 쉬운 말이 들어가요? 첫 번째 지식, 즉 선행하는 지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선행하는 첫 번째 이게 뭐냐? 이게 1번하고 5번 중에 어떻게 5번을 찍냐 이거예요. unbiased, 부정 처리해보세요. unbiased, 5번.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반대말, 공정한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공정한 지식이야. 아니 프렌치가 뭐 공정해.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first가 첫 번째, 선행하는, prior가 무슨 뜻? prior? 이전을 한 뜻이에요. 이전의 또는 선행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이게 뭐랑 같은 말로 보여야 돼? first랑. 근데 봐봐. first랑 prior 정도도 같은 말로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 지금 40번 틀린 사람은. 깊은 반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41, 42번 신유형이라고 여러분 또 하는데 이거는 뭐 어휘 문제잖아요. 그냥 어휘 문제 본질을 생각해서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지? 문맥을 통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밑에만 읽어도 이 D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릴 수가 있겠다. 클래시컬 뮤직이 원래는 그것만 추구하다가 지금 또 그걸 섞고 있고 그래서 within or beyond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가 지난 3월, 4월 스콜라 모의고사 많은 모의고사 해설했지만 스콜라 모의고사는 그냥 1시간 만에 퉁치고, 퉁친다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고 3, 4월 한 2시간 동안 찍었다면 6월은 3시간 정도를 지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냐면은 당연히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좀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맨 첫 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한 짧게 칠판 지우고 3분 동안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딱 정리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